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은 불확실성들을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제거했죠. 두 번째, 그동안 도대체 관세를 얼마나 먹일까, 우리나라 관세율이 얼마나 될까 했던 부분도 어저께 새벽에 관세를 나왔죠. 25%라는 관세를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줬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도 오늘 제거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대로 돌발 악재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 상반기는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방금 끝났죠. 방금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파면이 결정됐고요. 일단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사실은 그 방식이랑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시장은 사실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라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불확실성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거를 결정해주는 그 헤드쿼터가 이제 정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에 따라서도 분명히 협상을 해줄 만한 이제 우두머리가 있어야,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부분이 우리나라 참 되게 불확실성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일단 탄핵 결정이 됐고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또 대선을 준비해야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은 되게 많은 이 불확실성들을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제거했죠. 공매도가 31일 날 재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사라졌어요. 물론 앞으로 공매도가 앞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건 우리가 참고해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동안 도대체 관세를 얼마나 먹일까, 우리나라 관세율이 얼마나 될까 했던 부분도 어저께 새벽에 관세를 나왔죠. 25%라는 관세를 나왔고, 그것도 이제 불확실성은 어쨌든 악재가 노출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줬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도 오늘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당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외부적인, 그리고 이제 국내 어떤 손쓸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은 다 정리가 된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대로 돌발 악재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 상반기는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반등 폭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470포인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결정 나왔고 2,47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올 상반기에 저는 2,700포인트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적어도 10%는 이상은 올려 붙여야 정상일 것 같아서 일단 올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2,700포인트, 최소입니다. 최소 2,700포인트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만약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생기게 된다면 관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25%라는 관세가 들어왔고 25%, 26%한테 25% 관세가 들어왔고, 이 관세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상대적 관세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사실 보복은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최후 강국하기도 하고,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자마자 진짜 일이 많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마 경제 협력단을 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 현대, SK 이런 그룹들 대표님, CEO들을 쭉 모시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야죠. 가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주고, 특히 우리나라가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화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 좀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받아올 수 있는 거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협상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뭔가 빨리 대선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런 협상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선이 국내 증시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변동성 요인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2분기 내에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지금은 사실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명확한 대선 후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까지 좀 되게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후보로 되냐에 따라 가지고 또 분명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집단이, 여야 집단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 너무 어려워요. 대외적인 여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아마
자기들의 이 당론을 떠나가지고 다들 공감할 거예요. 결국 그들도 국민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힘든 이 생활을 빨리 지금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누가 뭐 후보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하나, 뭐 국민들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정치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얻어맞았고 너무 많은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외국인들도 저점 매수를 비롯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관심 많이 가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단호해요. 해야죠. 뭐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뭐 더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결국은 그거예요. 뭐 소송 몇 개 당하는 거겠죠? 소송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이 뭐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상장을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1등이 누구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주주예요. 주주입니다. 주주는 누구예요?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주주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주식만 사고요. 아마 한 번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총 가신 분도 없을 거예요. 주총 가가지고 나 혼자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업들 한 방 먹일 수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게 운영하면은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데 변호사 써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사 소송해야죠. 못하게 해야죠. 그게 무슨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주주들도 결국은 바라는 게 뭡니까? 그 회사 발목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회사가 더 성장하고 더 잘 반영되고 주주들의 의견 더 많이 반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는 몇 명의 의견보다는 진짜 다수의 정말 똑똑한 이런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이 더 잘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송 당하는 거는 그 CEO들의 몫이 아니고 그냥 법무법인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보시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직도 그 보너스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그 사람이 못했습니까? 오히려 뭐예요? 근데 주주들이 주라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가겠다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 목표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빨리 달성을 했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줘야죠. 금액이 크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줘야 될 돈이 많아졌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 주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걸? 주가만 올리라고. 그럼 뭐, 당신들 인센티브를 얼마 가져갔든지 상관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많이 벌게 해주면 당신도 많이 가져가라고. 이건 너무 당연한데, 자기들만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 주주들은 못 챙기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회사의 주인은요, 주주예요. 싫으면 왜 상장해요? 상장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가 발목이 잡힌다? 그건 너무 우리 국민들과 너무 우리 주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여야의 이슈가 아닙니다. 좌우의 이슈가 아니에요. 주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호하게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부터 오래 투자한 분들은 이미 높죠. 그러니까 뭐 주주 한 분이,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괜찮은 좋은 문화라 봤는데, 한 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분이 주식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문화가 나쁜 문화일까요? 저는 되게 좋은 문화라 보는데, 그런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전체의 의견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 근데 저는 그 법원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법원이 별로 안 좋아해요. 델라웨어였죠.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열받아가지고 본사 옮겨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도 정치적 문제인데 이게 짜증나는 거죠. 이 경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 유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삼성전자 주총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거기 있는 CEO, 거기 있는 뭐 사람들, 임원들 마음에 안 들면 주총에서 이제 올려가지고 긴급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왜 그 사람 못 떨고요. 참 저는 그것도 문제가 많다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에 관심이 없는 거죠. 너무 복잡한 지분 구조. 이것도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될 더 이런 선진국화 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바뀔 미래라고 봐요, 저는. 언젠가 바꿔가야 될 미래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 선진국 아니에요. 후진국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봤을 때, 기업의 마인드를 봤을 때 후진국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현재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작년부터 제 방송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 연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빠르면 1분기 중후반, 느려도 2분기 초중반에 한번 크게 온다. 분명히 조정하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제가 작년 상반기 때 분위기 좋을 때 올해 3분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작년 3분기 조정 크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중간에 조정이 예상되면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사람이에요. 작년 3분기 그리고 올해도 지금 딱 제 예상하는 그 기간 내에서 지금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미증시 보면은 일단은 어제 관세 발표되고 나서 나온 액션인데 보시면 그냥 미증시가 초반에 급락해서 그냥 그 상태로 끝났어요. 밀면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딱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 외에서는 애프터마켓에서는 M7들 다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정말 관세를 큰 악재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어제 달러 원 환율 위로 튀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마감했거든요. 원달러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내용, 그 안에서 진행됐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늘 탄핵 이슈가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뭐 방향이 어디로 가든지 저희는 그걸 논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관없이 불확실성만 제거가 되게 되면은 올 상반기는 어쨌든 반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정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조정이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조정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지금 매수 기회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매수하시면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작년 1월 달에 좀 시장 좀 괜찮다가 좀 조정했을 때 지금 사면 연말에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았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올해 아마 1, 2월 달에도 제가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미국 주식 매수하시잖아요. 올 연말에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무조건 고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가요? M7이죠. 네, 무조건 M7이에요. 올해도 M7 위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많이 밀렸잖아요. 테슬라 많이 밀렸잖아요. 이런 기업들 관심 가지십시오. 저는 사실 M7 중에 뭐 한 두세 개만 골라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새벽에 되게 재밌는 기사 나왔는데, 피디님. 그리고 이제 블랙엘에 대한 수요잖아요. 구글이 블랙엘을 확보를 못하니까 이제 블랙엘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그 서버를 임대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블랙엘이 그만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확보가 됐으면 그런 거 안 하죠. 임대 안 하죠. 근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임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고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는 지금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상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좀 보수적인 것과 좀 공격적인 걸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이번 주에 그냥 이제 현금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적어도 30에서 한 50%는 담으셔도 된다 봐요. 30에서 50% 정도는 엔비디아 담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난 투자 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1% 엔비디아를 담고 싶어, 타이밍 못 잡게 사신 분들은 엔비디아 투자하고 싶었었던 그 금액 있죠. 거기에 30에서 50%는 그냥 일단 오늘 밤이나 그냥 내일 사십시오. 하시고, 저는 이번 달 내에 엔비디아 추가 매수는 조금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길게 갈 거 없을 것 같아요. 설사 4월 달에 매수하고 5월 달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 12월 달에 저기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을 그 정도로 투자한다면 연말에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이 생길까요? 일단 지수 기준으로 현재보다 한 10에서 15% 이상. 네, 3대 지수 모두 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Y나 부같이 S&P 500에 투자하는 그런 ETF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적금 대신 사실 저는 그냥 SPY나 그러니까 SPY나 VO가 티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뱅가드에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 운용사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데, 최근에는 보니까 VO가 이 수수료를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PY를 제치고 부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런 시점이 필요해요. 뭐 근데 이게 항상 그렇죠. 시장이 좋을 때, 내가 막 매수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을 때, 이때는 한번 조정 와라, 좀 눌러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막상 지금처럼 눌러버리면 손이 안 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왜 눌렀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막 이런
협상 이런 무역 문제 가지고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그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의도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죠. 외적인 요건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했던 거고 이제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전쟁 이슈도 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의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분간 우리는 무역 이거 적자 줄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위기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연준도 금리를 더 이상 안 낮춥니다. 딱 그거 유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낮추면은 그 오히려 미국에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낮추면 그게 어쨌든 공격적으로 이제 부양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구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국이 지금 뭔가 입을 잘 맞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의도된 거기 때문에 만일 그 상황이 오면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 트럼프 옛날부터 뭐 했어요? 금리 인상하지 마라, 돈 풀어라, 돈 풀어라고 엄청 말씀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은 막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도 오늘자로 이제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요. 지금 또 매수의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